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이복순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72해를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을 이 부엌에서 보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남편 밥, 아이들 밥, 손주 밥. 수만 번의 새벽이 이 부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쌀통을 열면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혼자 먹을 밥이니까요.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가 텅 빈 부엌에 울려 퍼집니다. 예전엔 이 소리가 좋았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밥 됐어요 하고 부엌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뒤따랐으니까요. 식탁에 둘러앉아 후 불며 찌개를 떠먹던 아침. 남편은 항상 말했습니다. 당신 된장찌개는 뭐가 달라? 손맛이야, 손맛. 이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찌개가 다 끓었습니다. 뚝배기에 담아 식탁에 놓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뚝배기예요. 가장자리가 닳고 금이 갔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사람은 떠났는데 물건은 남아서 매일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혼자 앉아 숟가락을 듭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식탁에 인사를 합니다. 버릇이에요. 50년 넘게 해온 버릇은 쉽게 안 고쳐집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쏟아지는 아침 햇살. 옛날엔 이 햇살 속에서 애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왔습니다. 지금은 그냥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걸 바라봅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쌍. 설거지거리가 이렇게 적은 게 외롭습니다. 옛날엔 설거지가 끝이 없어서 투덜거렸는데 이제 와 생각하면 그게 행복이었어요. 오전 10시 경로당으로 갑니다. 어휴, 복순이 왔네. 친구 영숙이가 손을 흔듭니다. 우리는 40년 지기예요. 시집 온 애가 같았거든요. 같이 애 낳고 같이 늙었습니다. 오늘 뭐 해왔어? 응, 깨십찜. 어제 밭에서 깨십 땄거든. 아이고, 네 깨십찜은 진짜 맛있다. 양념이 딱이야.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해요. 기분이 좋다가도 금방 허전해집니다. 마치 배가 불러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예능이 나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걸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TV 소리가 그냥 소음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게 남편이 떠난 지 5년. 처음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들 했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날카로운 아픔은 무뎌졌지만 대신 깊고 둔한 외로움이 자리 잡았어요. 그게 더 힘든 건지도 모릅니다. 아픔은 울 수라도 있는데 외로움은 그냥 버텨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손녀 민지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밥 먹었어요? 24살 민지, 제 손녀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 밥을 참 잘 먹었어요. 김치찌개만 해줘도 밥새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그 애가 이제 대학생이에요. 뭘 전공하는지 이름은 어려워서 모르겠고 영상을 만드는 거라고 하더군요. 응, 먹었다. 너는? 저도요. 근데 할머니, 이번 주말에 가도 돼요? 할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와라. 뭐 해줄까? 갈비찜. 아님 삼계탕? 와, 둘 다요. 할머니 삼계탕 진짜 오래 못 먹었어요. 통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손녀가 온다니까 벌써부터 뭘 해줄까 생각이 납니다. 닭은 싱싱한 거로 사야 하고 찹쌀은 불려놔야 하고 인삼은 수삼으로. 그렇게 주말이 왔습니다. 민지가 왔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왔어요. 이상한 기계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삼각대예요. 여기 폰 꽂으면 영상 찍을 수 있어요. 영상? 무슨 영상?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유튜브 해볼래요? 유튜브. 들어는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TV 같은 건데 인터넷으로 보는 거라고. 그 정도만 알았어요. 유튜브가 뭐요? 그거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뇨? 아니에요. 할머니. 요즘 할머니들 채널이 완전 인기예요. 진짜로요. 민지가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 할머니들이 나왔어요. 요리를 하고 텃밭을 가꾸고 그냥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봐요. 이 할머니 구독자가 80만 명이에요. 된장 담그는 영상 하나가 1000만 뷰 넘었어요. 1000만.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근데 왜 내가 그걸 해야 하는데?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요리가 진짜 맛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 맛을 우리만 알기 아깝잖아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쿵했습니다. 맛있다는 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맛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맛있다 해줘야 맛있는 거지. 혼자 먹으면 그냥 배를 채우는 것뿐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요리만 하시면 돼요. 찍고 편집하는 건 제가 할게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 한 번만 해보자. 안 되면 그만두는 거다? 네. 할머니 최고. 민지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유튜브. 뭔지도 잘 모르는 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임. 이 나이에 웬 설레임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가슴 어딘가가 두근두근 뛰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 기억이 안 납니다. 50년을 반만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무도 대단하다 안 했습니다. 저도 대단하다 생각 안 했고요. 그냥 엄마니까, 아내니까, 할머니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손녀가 그랬어요. 그 맛을 우리만 알기 아깝다고. 그 한마디가 자꾸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은 항상 말했습니다. 당신 요리는 특별해. 그 말이 왜 이제야 다시 들리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부엌에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삼각대, 조명, 마이크,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제 부엌을 점령했어요. 부엌이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50년을 드나들던 공간인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어색해졌어요. 할머니,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된장찌개 끓이는 거 보여주세요. 평소처럼 하면 되는 건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된장을 푸는데 숟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할머니,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저만 본다 생각하세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멸치 육수를 내야 해. 머리랑 내장은 꼭 떼야 하거든. 안 그러면서 말을 하려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헛기침을 했어요. 민지가 끄덕이며 기다려줬습니다. 육수가 끓으면 된장을 푸는데 한꺼번에 넣으면 안 돼. 조금씩 풀어가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신기했습니다. 평생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했던 일인데 말로 풀어내려니 생각을 해야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지. 50년 동안 쌓인 것들이 있더군요. 저도 모르게 쌓인 것들. 할머니, 호박은 왜 나중에 넣어요? 너무 일찍 넣으면 물러져. 딱 익을 만큼만 넣어야 식감이 살아. 와, 그런 거였구나. 민지가 감탄했습니다. 그 감탄이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촬영은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까 빛이 안 좋았어요. 또? 네. 죄송해요. 그 장면만 다시요. 같은 동작을 3번, 4번 반복했습니다. 된장 푸는 장면을 7번이나 다시 찍었어요. 팔이 아팠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렵노. 땀이 났습니다. 그냥 요리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건 요리가 아니라 노동이었어요. 민지가 미안해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니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민지가 빙긋 웃었어요. 할머니 그런 거 닮았어요. 아빠도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아들 정우. 그의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우는 요즘 한 달에 한 번 겨우 전화합니다. 바쁜 건 압니다. 부장이 되고 나서 더 바빠졌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우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라. 네. 왜요? 그냥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우가 싫어할 것 같았어요. 그 애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어머니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편집을 끝내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제가 나왔습니다. 낯설었어요. 거울로 보는 것과 영상으로 보는 건 다르더군요. 주름이 더 깊어 보이고 손이 거칠어 보였습니다. 이게 나야? 네. 할머니, 되게 좋아요. 목소리도 좋고 손놀림이 진짜 예술이에요. 민지는 칭찬을 했지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요. 채널 이름은 복순할매 손마두로 할게요. 어때요? 복순할매? 좀 촌스럽다. 그게 좋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정감 있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첫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조회수가 127이 됐습니다. 할머니, 127명이 봤어요. 127명? 그게 많은 거야? 아직 시작인데 괜찮은 거예요. 댓글도 달렸어요. 봐요? 댓글을 읽어줬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편하네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눈물 났어요. 이런 영상 계속 올려주세요. 이상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좋다고 합니다. 고맙다고 합니다. 127명이나 봤다고? 우리 동네 사람들보다 많네. 웃으면서 말했는데 속으로는 신기했습니다. 밤에 혼자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20개 남짓한 댓글이었지만 전부 따뜻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슬픈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50년을 밥을 했습니다. 맛있다 소리를 가족한테나 들었습니다. 그것도 점점 줄었어요. 아이들이 크고 손주가 크고 남편이 떠나고 이제는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화면 너머 어딘가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제 요리를 보고 있습니다. 좋다고 합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노트가 있었어요. 남편이 선물한 노트입니다. 결혼 초에 받았어요. 당신 요리 비법 적어놔. 나중에 책 4개. 웃으면서 받았습니다. 책은 무슨 책이야? 하면서. 근데 그 노트에 50년치 레시피를 적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갈비찜, 잡채, 계절마다, 아이들 생일마다 만들었던 요리들.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한 페이지들. 남편 글씨가 보였습니다. 어느 페이지에 끼워 넣은 쪽지. 오늘 갈비찜 최고였음. 당신 요리, 세상에. 거기서 끊겼습니다. 뒷부분이 찢어져 있었어요. 언제 찢어졌는지 모릅니다. 당신 요리, 세상에. 뭐라고 쓰려던 걸까요? 그 쪽지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상을 10개 올렸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찜. 매주 2개씩 꾸준히. 구독자가 5,000명이 됐습니다. 조회수도 늘었어요. 어떤 영상은 10,000뷰가 넘었습니다. 민지가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대박이에요. 이 속도면 금방 10,000명 찍어요. 저도 슬슬 재미가 붙었습니다. 댓글 읽는 게 낙이 됐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불러줍니다. 복순 할머니,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이런 댓글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는데 이제는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정우예요. 정우야, 웬일이야. 전화도 하고. 어머니, 유튜브 하신다면서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디서 들었어? 회사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혹시 부장님 어머니 유튜버 아니냐고.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 그래, 민지가 도와줘서 하고 있어. 민지가요? 그 애가 왜 이런 걸?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그 유튜브 그만하세요. 뭐? 왜? 창피하잖아요. 창피하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뭐가 창피해? 어머니가 영상에 나와서 요리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회사 사람들도 알고. 제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요즘 세상에 어머니 나이에 유튜브가 말이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나이에 관심받고 싶어서 저러나 이러더라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손녀가 하자고 해서, 재밌어서, 댓글 읽는 게 좋아서. 정우야, 나는. 어머니, 제발요. 조용히 사세요. 나이 드시면 편하게 경로당 가시고 손주들이나 보시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조용히 살라고요. 경로당이나 가고 손주나 보라고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란 말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쏟아지는 햇살. 그 햇살이 오늘따라 춥게 느껴졌어요. 창피하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민지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네. 할머니? 아빠한테 혼났지? 아, 그게. 민지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먼저 말할게. 유튜브 그만하자. 네. 할머니, 왜요? 그냥 힘들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든 게 아니었어요. 아들 말이 맞는 것 같아서요. 내 나이에 이런 게 뭐가 된다고.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아빠랑 싸웠죠. 미안해요. 제가 괜히. 아니야. 내 탓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됐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부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삼각대에 먼지가 쌓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알림이 왔어요. 할머니, 새 영상은 언제 올라와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걱정돼요. 복순 할머니 영상 보면서 우리 할머니 생각났는데 빨리 돌아와 주세요. 읽지 않았습니다. 알림을 꺼버렸어요. 경로당에 갔습니다. 친구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집에 와서 TV를 봤습니다. 예전처럼요. 예전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예전엔 이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요리하던 그 시간, 댓글 읽으며 뿌듯해하던 그 시간, 그게 없으니까 하루가 길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나 바보같이 굴었어. 내 나이에 무슨 유튜브야.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다시 꺼냈어요. 찢어진 쪽지를 봤습니다. 당신 요리, 세상에 뭐라고 쓰려던 걸까? 그 답을 영영 모를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튜브를 끊은 지 한 달. 경로당에서 친구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복순아,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응.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나 40년 동안 네 봤어. 뭔가 있는 거 다 알아. 영숙이는 눈치가 빠릅니다. 숨길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유튜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했다가 아들이 반대해서 그만뒀다고. 영숙이가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복순아, 내가 네 영상 봤다. 뭐? 언제? 저번 주에 우리 막내 며느리가 보여줬어. 어머니, 이 할머니 복순 이모 아니에요? 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땠어? 솔직히 말해도 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눈이 젊어졌더라. 뭐, 영상에서 요리하는 네 눈이 옛날 젊었을 때 눈 같았어. 반짝반짝하고. 내가 40년 동안 네 봤는데 그런 눈 오랜만에 봤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때려쳤어? 정우가 뭐라 했다고? 창피하다고. 창피한 게 뭐가 있어. 네가 돈 훔쳤어. 사기쳤어. 그냥 요리한 거잖아. 50년 해온 거잖아. 근데 복순아,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 나이까지 살면서 남 눈치 안 보고 산 적이 있었어? 없었습니다. 젊어서는 시부모 눈치, 중년엔 남편 눈치, 아이들 눈치, 노년엔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 평생 눈치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다고 아직도 눈치를 봐. 네 인생이야. 네 맘대로 살아.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에 와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유튜브 앱을 열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쌓여 있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할머니 영상 보면서 밥 먹었는데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걱정돼서 매일 들어와요.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영상 보면서 위안을 받았어요. 다시 뵈면 안 될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밥을 먹고 저 때문에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가족만 먹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배고팠던 거예요. 할머니의 손맛이, 따뜻함이 그리웠던 거예요. 어느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범함이 가장 특별한 거예요. 할머니의 평범한 일상이 저에겐 꿈 같은 행복이에요. 평범함이 가장 특별한 것.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평범함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새벽 5시.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그러다 삼각대를 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삼각대. 손이 갔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핸드폰을 꽂았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순할매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 못 뵀죠. 미안해요. 할머니가 겁쟁이라서 겁이 나서 도망쳤어요. 카메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새벽 5시에 혼자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댓글 읽었어요. 저 때문에 밥 맛있게 드셨다고. 저 때문에 위로받았다고.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다시 왔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오늘은 된장찌개 끓일 거예요. 예전에 올렸던 거랑 똑같은 거. 근데 오늘은 제 마음을 좀 담아서 끓여볼게요.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었습니다. 그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돌아왔어요. 3일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어요. 할머니, 돌아오셨어요. 진짜 울었어요. 기다렸어요. 유유유유.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눈물 보고 저도 울었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영상 봤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미안, 그냥 혼자 하고 싶었어.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저 엄청 울었어요. 민지가 울먹였습니다. 근데 아빠한테 혼나지 않을까 걱정돼요. 몰라. 혼나면 혼나는 거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무서웠어요. 정우가 뭐라고 할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상을 2개 더 올렸어요. 구독자가 3만이 됐습니다. 정우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부러 피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 친구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복순아, 네 영상 경로당 카페에도 올라왔더라. 뭐? 경로당 카페? 응. 우리 반장님이 공유했어. 우리 경로당 회원 이복순 씨가 유튜버래요 하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근데 영숙이가 말했어요. 다들 대단하다고 하더라. 뭐라 안 했어. 오히려 부러워하더라고. 진짜? 응. 정금순 씨 있잖아. 그 아줌마가 그러더라. 나도 해보고 싶다. 내 뜨개질 영상 찍어줄 사람 없나 이러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부끄러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응원해줬습니다. 집에 와서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옛날 레시피들을 보면서 다음 영상을 뭘로 할지 고민했어요.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1985년 9월 18일 정우 돌잔치 떡. 정우가 돌 때 만들었던 떡 레시피가 적혀 있었어요. 송편, 백설기, 콩찰떡. 손으로 직접 빚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쪘어요. 그 옆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우가 콩찰떡을 제일 좋아함. 어린 게 뭘 알겠어 싶었는데 손에 꼭 쥐고 안 놓더라. 기억이 났습니다. 돌잔치 날 돌잡이 할 때 정우가 떡을 손에 쥐고 놓지 않았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이 녀석 먹을 복이 많겠네 하면서 그 애가 48이 됐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핸드폰을 들었다 놨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먼저 하기가 어려웠어요. 다음 날 영상을 올렸습니다. 콩찰떡 만드는 영상. 이 떡은요, 우리 아들 돌잔치 때 만들었던 거예요. 38년 전이에요. 그때 우리 아들이 이 떡을 손에 꼭 쥐고 안 놓았거든요. 카메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48이에요. 바쁘게 살아요. 엄마한테 전화도 잘 못해요. 근데 괜찮아요. 바쁜 게 좋은 거예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오늘 이 떡 만들면서 그 아들 생각 많이 했어요. 지금도 콩찰떡 좋아하는지 모르겠네요.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2년 만에 정우한테 제 마음을 전한 거였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요. 영상이 올라간 지 사흘 후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응, 정우야. 영상 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뭐라 할 거지? 어머니.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뭐, 제가 창피하다고 했잖아요. 그거, 진짜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 목소리가요. 사실은요, 창피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부러웠어요. 부러웠다고요. 회사에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부장님, 어머니 유튜버세요. 저희 엄마가 엄청 좋아한대요. 그 말 듣는데 처음엔 창피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부러운 거더라고요. 뭐가 부러워? 어머니가 새로운 걸 시작하신 거요. 그 나이에 겁도 나셨을 텐데 도전하신 거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정우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맨날 똑같아요. 회사 가고, 일하고, 집 오고, 새로운 거 시작하는 게 무서워요. 실패하면 어쩌나. 남들이 뭐라 하면 어쩌나. 그런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정우야, 근데 어머니는 하셨잖아요. 그게 부러웠어요. 근데 그걸 부러워한다고 말 못하고 창피하다고 했어요. 진짜 바보 같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아들이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창피한 게 아니라 부러웠던 거예요. 정우야. 네, 엄마가 미안해. 왜요? 어머니가 왜 미안해요? 내가 어릴 때 내가 바빴어. 밥하고 살림하고 내 밥벌이 하느라고 바빴어.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몰랐어. 지금도 잘 몰라. 내가 뭐가 힘들고 뭐가 무서운지. 어머니, 근데 이제라도 알고 싶어. 늦었지만 전화기 너머로 정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유튜브 계속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진짜? 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저도 영상에 나오면 안 돼요? 어머니 요리 옆에서 먹는 역할로요. 웃음이 났습니다. 콩찰떡 먼저 먹고 나서 얘기해. 어머니, 저 아직도 콩찰떡 좋아해요. 진짜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찢어진 쪽지를 봤습니다. 당신 요리, 세상에. 이제 그 뒷말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안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직접 완성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구독자가 10만이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은버튼이 왔어요. 민지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예요. 10만 구독자 기념 은버튼. 은색 재생 버튼이 박힌 상패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복순할매 손맛. 이게 나한테 온 거야? 네. 할머니 거예요. 손에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평생 받아본 상 중에 제일 무거웠어요. 이걸 어디 걸지? 거실에 걸어요. 아니, 부엌이요. 할머니 부엌이 제일 어울려요. 민지가 신나서 부엌 벽에 걸었습니다. 은버튼이 부엌 창문 옆에 걸렸어요. 햇살이 비치면 반짝일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훈의 가족, 민지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제 집에 모였어요.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정우가 좋아하는 삼계탕. 어머니, 삼계탕 오랜만이에요. 이 맛이에요. 정우가 국물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어? 최고예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 삼계탕 영상으로 찍을까요? 가족들이랑 같이 먹는 거요. 그래도 돼? 당연하죠. 구독자분들도 할머니 가족 보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삼계탕을 먹는 영상. 정우가 어색하게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순 할머니 아들이에요. 어머니 삼계탕은 제가 어릴 때부터 먹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가 원래 이렇게 말을 잘해요. 저한테만 안 했지. 다들 웃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정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요. 응? 정우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이거 기억하세요? 받아봤습니다. 당신 요리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어. 남편 글씨였습니다. 레시피 노트에 있던 그 쪽지. 찢어진 뒷부분. 어디서 났어? 이게? 아버지 유품 정리할 때 나왔어요. 아버지 지갑에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지갑에. 네. 아마 노트에서 찢어서 가지고 다니신 것 같아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제 요리가 특별하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는 걸. 근데 제가 몰랐어요. 쑥스러워서, 자신 없어서 그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니 요리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유튜브 시작했다고 했을 때 저 처음엔 진짜 창피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쪽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 분명 응원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정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응원할게요. 늦었지만 그날 밤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찢어진 쪽지를 원래 자리에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당신 요리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어. 온전한 문장이 됐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 당신이 원했던 거 내가 하고 있어.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같은 달을 남편도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까요? 삼계탕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후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할머니, 100만이에요. 100만.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100만. 그게 얼마나 많은 거야? 서울 인구 10분의 1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감이 안 왔습니다. 100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커서요. 근데 댓글을 읽으니까 그게 진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이 제 영상을 봤습니다. 100만 개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100만 개의 마음이 제 요리를 보며 뭔가를 느꼈습니다. 가족이랑 같이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따뜻해요. 우리 가족한테 전화해야겠어요. 할머니 보면서 우리 엄마 생각났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가야겠어요. 저도 언젠가 할머니처럼 가족한테 밥 해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자기 가족을 떠올립니다. 자기 엄마, 자기 할머니, 자기 추억을. 그게 제 역할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밥을 했습니다. 평생 해온 것처럼. 근데 그 평범함이 누군가에겐 특별한 거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구독자가 50만이 됐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요리책을 내자고. 제가요? 책을요? 네. 복순 할머니님. 할머니 레시피 책으로 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평생 밥만 했는데 그게 책이 된다고요.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50년치 레시피가 담긴 노트. 남편이 준 노트. 여보, 당신이 맞았어. 진짜 책이 됐어. 경로당 친구들도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복순이네 친구들이라는 시리즈가 생겼어요. 영숙이가 뜨개질하고 금순이가 화투치고 순자가 막걸리 담그는 영상. 다들 재밌어 했습니다. 영숙이가 말했어요. 복순아, 너 덕분에 우리도 스타 됐다. 무슨 스타야. 할망구들이. 그래도 손주들이 우리 영상 보고 전화한다. 그것만 해도 어디야. 웃었습니다. 새벽 5시. 오늘도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부엌으로 갑니다.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보글보글
그 소리가 부엌을 채웁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음버튼이 반짝입니다. 예전엔 이 소리가 외로웠어요.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 너머 어딘가에서 제 요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힘이 됩니다. 카메라를 켭니다. 안녕하세요. 복순할매예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네요. 여러분도 아침 드셨어요? 오늘도 밥을 합니다. 평생 해온 것처럼. 근데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남긴 말이 떠오릅니다. 당신 요리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어. 보여줬어요. 여보. 세상이 봤어요. 그리고 세상이 좋다고 했어요. 72해를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을 밥만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은 게 이제야 빛을 봤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었습니다. 복순 할머니처럼요.